바다타로의 다다입니다. 2월 17일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들 잘 보내셨나요? 이때 새로운 음력으로 1일은요 새로운 달이 뜨는 날입니다. 이번 달은요 물병자리에서 떴는데요. 2월 17일 날 물병자리 뉴문과 함께 일식이 함께 왔습니다. 이 새로운 달은 씨앗을 심는 날이고요. 일식은 판을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물병자리의 키워드는요, 감성적인 부분, 깨달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이건 아니다 하고 느끼는 순간이라든지 감정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식이 변하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되고 일식과 함께 재부팅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병자리는 붙잡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병에 예쁘게 담을 것들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일식은 가려진 것을 드러내고 유무는 새 판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은 여러분의 방향을 짚어보는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판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이미 시작된 이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 한번 골라볼게요. 자, 앞에 이렇게 5장의 카드를 놓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5개 카드 중 시선이 오래 머무는 자리라든지 끌리는 카드 선택하시면 돼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스톤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톤과 함께 카드 보시면서 끌리는 카드 자리 리딩 들어주시면 되세요. 리딩 순서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리딩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리딩 시작합니다. 자, 우리 1번 이 파란 돌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서 계신 판이 어떤 판이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더 보이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보이드라는 에너지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이드는요, 겉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내면에서는 무언가 안과 밖으로 뭐든지 멈춰있는 그런 상태. 그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1번 분들이 서 계셨던 판은요, 빛나는 자리도 바쁘게 움직이는 자리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큰 문제는 없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의욕이 안 나셨다든지. 일은 계속 하는데 성취감은 없고 그냥 했던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유지 중인데 감정이 무감각하시다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계속 일상만 반복했던 여러분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번아웃 직전의 공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달려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싶은 그런 상태를 겪어보셨다든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거나 예전처럼 열정이 안 올라오거나 괜히 멍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렇다고 완전히 일상생활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의무만 수행하는 모드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더 보이드는요, 별자리가 우리가 별자리도 이렇게 계속 공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하기 직전에
서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한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도 보이드 타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셋 직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공백을 좀 두려워하죠. 이러다가 뒤처지다든지, 이러다가 망한다든지,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된다든지, 막 이런 걱정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뭘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카드는 말해요. 지금은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 안 했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던 판이 결핍의 판이 아니고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최근에 갑자기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진다거나, 뭐 SNS 디톡스를 한다거나, 뭐 줄이고 싶어졌다거나, 혼자 있고 싶어졌다거나, 내 목표가 뭐였더라? 나 작년에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좀 흐릿해졌다면 다음 판을 위한 잠깐 일시정지 구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보이드 카드는요. 끝이나 뭐 이렇게 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뜻이 아니고요. 새 판 깔기 전, 해 뜨기 직전이 왜 우리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새 판 깔기 전에 바닥부터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생겼는지, 이 공백이 왜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황이 막혀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묻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 장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에이소드 보이시죠? 이 에이소드는요. 제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부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나를 제약했다기보다는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가둬두고 계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지금 뭐 직장 그만두면 위험하지. 이 나이에 뭐 새로 시작하는 건 무리야. 라든지 이 관계에서 뭐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 깨질지도 몰라. 지금 바꾸면 나는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받기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다 여러분 스스로를 묶어 놓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고, 이 투소드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약간 회피적인 성향을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못 고르는 상태. 왜냐면 이 칼을 휘둘러도 부담스럽고 오른쪽 칼을 휘둘러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고르는 선택을 하게 되신 거죠.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무기력해집니다. 감정도 꺼지고요. 의욕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서 감정적으로 머릿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내 이 선택의 책임이 무거워서 멈춰 있었던 거. 이런 부분이 이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직 생각을 뭐 1년째 하고 계시다던가 정리해야 될 인간관계 이 관계가 나랑 안 맞는 걸 알고 있지만 미루고 있다던가 또는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무언가 뭐든 간에 약간 결정을 좀 이렇게 유보하는 거 있죠. 미루는 거. 우리 미루는 분들. 만약에 오늘까지가 마감인데, 어제까지는 놀다가, 오늘 마감인데 어떡하지? 막 발등에 불 떨어져야 움직인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판이 움직이는 이유는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더 이상 미루면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작아질 것 같아서. 계속 선택을 미루면요, 자존감이 깎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한테도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공백은요, 경고 사인이라기보다는 결정을 촉구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붙잡고 있었던 놓아야 되는 것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놓아야 되는 것. 퀸 펜타클.
우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정이 필요한 여러분의 모습에서 컵 기사와 퀸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컵 기사는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분위기를 읽는 그런 사람입니다. 퀸 펜타클은요, 현실적으로 챙깁니다. 뭐 금전적인 부분, 살림, 일, 가족, 실무,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감정도 내가 챙기고 현실도 내가 챙기고 분위기도 맞추시고 문제도 수습하시고, 자, 이런 분들 겉으로 주변 분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갈아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놓아야 되는 패턴에는요, 좋은 사람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싸움 날까봐 먼저 막 부드럽게 말한다든지, 뭐 돈 문제 생기면 우리 여러분이 막 발벗고 나서서 먼저 메꾼다든지, 상대 기분 나쁠까봐 배려하는 것 때문에 거절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속 보이지 않게 티도 나지 않지만 계속 관리자 역할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 이 문제가 이 역할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좀 이기적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된다. 우리 여러분을 너무 이렇게 소모시키지는 않아도 된다. 과하게 좋은 사람에서 균형 잡힌 사람으로 이동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유문이 심는 새로운 씨앗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유문이 씨앗. justice. 그렇죠. 공정하셔야 돼요. 처녀 자리 키워드 justice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처녀 자리는요, 꿈을 말하지 않아요. 정리를 말합니다. 이 나침판이 표시하는 것 같이 내가 어느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워드인 justice는요,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정함과 책임을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새로운 씨앗은요, 아마도 정확해지는 삶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나만 소모시켰던 애매함을 정리한다든지, 금전관계 명확하게 하시다든지, 일자리에서도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하게 되신다든지, 감정이 아니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을 보는 태도로 바뀌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갑게 자르거나 냉정하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 퍼주셨던 것이 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흔들리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갑게 자르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여기저기 새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을 구조를 바로 잡는 씨앗이 심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동하게 되는 판의 그 성격이나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는지도 한번 볼게요. Two Wands. 좋습니다. 투 완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 제가 아까 방향을 얘기했는데, 방향성을 잡겠다 하는 카드고요. 이 투 소드도요, 뭔가 결정을 계속 미뤄오신 부분에서 또 그런 상황이 오고, 그 상황을 이렇게 가둬서 나는 그럴 수 없어, 못해, 미루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결정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을 해야만 다음이 열리는 구조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 또는 관계에서도 이어갈지 정리해야 할지 확실히 해야 하는 상황, 또는 뭔가 무엇을 시작할지 계속 미룰지 결정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인간관계나 어느 상황이든 간에 전체적인 에너지가
소모하는 구조를 바꿀지 그대로 둘지를 판단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처럼 모르겠다 나도 좀 두고 보자 이게 안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좋은 사람이 되는 역할도 아니고 희생자가 되는 역할도 아닐 겁니다. 뭐냐면 결정하는 사람이 돼요. 이 투 완드는 주도권이고요. 투 소드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방향성부터 정하셔야 돼요. 당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사 결정이 어렵다. 그러면 다른데 어디 공고난 데 있나? 하고 이력서부터 업데이트 해보신다든지 관계 정리가 어렵다면 감정 표현부터 그동안은 참아주고 받아주고 다 그냥 예스 예스 하셨다면 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나 그건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아시죠 여러분? 표현을 해야 상대방도 압니다. 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세어나갔던 거 있죠. 내가 퍼주고 나눠주느라고 썼던 그 지출 점검부터 좀 시작해 보신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의 판의 이동은요. 크게 뒤집는 판이 아니고요. 방향 설정을 하는 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역할만 했었던 것을 내려놓고 기준을 세우는 이유, 씨앗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그 기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미루면 다시 우리 여러분들은 보이드 타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주원 카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라피스 라줄리. 우리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대담한 결정을 요구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라피스 라줄리. 굉장히 파워풀한 원석입니다. 라피스 라줄리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상징합니다. 목과 제3의 눈 영역을 상징해요. 그래서 왜 우리 옛날 이집트에도 보면 파라오 그 석상이나 이런 데 보면 푸른색 계열로 칠해져 있던 그 권력의 상징의 색상으로 쓰이기도 했던 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과 제3의 눈의 영역을 상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할 말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요. 애매한 상황은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나 상황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계약, 돈, 일, 인간관계에서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행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즉흥 결정, 그러니까 조언해 드릴 문제는요. 이 라피스 라줄리는요. 이 의도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확 감정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더 심사숙고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하고 나침반을 한 번 더 들여다보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한 템포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즉흥 결정 하시면 안 되고요. 감정이 폭발해서 하는 결정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다시 피해서 도망가는 결정도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요. 정보를 모으시고 기준을 세우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렇게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요. 공허함을 끝내고 아까 그 보이드 타임이었던 우리 여러분들의 공허함을 끝내시고 회피도 끝나고요. 기준을 세우시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혜롭게 결정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실 것 같아요.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사건이 뭔가 팡 터진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바뀌면서 인생의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1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2번이 보라색 돌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서 있던 판은 어떤 판이었는지 볼게요. 액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이 계셨던 그 자리는요,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타이밍 받고 상황 개선도 해봤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이미 몇 번 실행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마지막 실행은 조금씩은 미뤄온 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하셨거나 생각은 오래 했지만 지원은 아직 안 하셨거나 관계 정리해야 하는 거 알지만 행동은 안 하셨거나 구조나 이런 것들 바꿔야 하는 거 알지만 그대로 두셨거나 행동 직전에서 멈춰있는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좀 두려움도 보여져요. 예를 들면 뭔가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멈춰 있었던 그런 의미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왁싱 깁스문은요, 뭐냐면 달이 거의 찬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7, 80% 정도 달이 딱 보름달 되기 직전의 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자주 멈춰요. 왜냐면 이제 결과가 보이기 직전이기 때문에 결과가 만약에 나버리면 책임도 따라오게 되니까 이때 조금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의 본질은요, 우리 여러분들은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더 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판이 왜 흔들리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로 카드로 이 판이 왜 흔들리게 되는지. 식스 소드, 3 wands. 이 흐름은 굉장히 명확한, 그러니까 한 줄로 만약에 얘기를 드리자면 더는 지금 여기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장씩 들여다볼게요. 이 식소드는요, 환경의 이동, 생각의 이동 또는 거리를 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3 wands는 더 큰 그림, 더 멀리 보기 시작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 있으면 더 커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더 배울 게 없다고 느낄 때 여기선 내가 비전이 없구나 하고 옮기게 되신다던가, 또는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나의 성장에 방해가 될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느낀다거나, 또는 어떤 동네, 환경, 모임, 이런 친구들의 이런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식스 소드는요, 힘들어서 도망가는 이동이 아니고요, 더 나은 쪽으로 이 파도가 치는 여기 바다보다 저 멀리의 잔잔한 곳으로 건너가는 이동이거든요. 약간 갑작스러운 폭발이라기보다는 조용한 결심일 것 같습니다.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하신다거나 지역의 이동을 고민하신다거나, 또는 인간관계의 정리가 된다거나, 또 사업의 확장, 계속 움직이시던 것을 어떤 방향으로 더 확장시키는 움직임을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언가는 공부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자기 개발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티 안 내시더라도 속으로는 이미 배를 띄운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으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놓아야 되니까. 두 장이 떨어졌어요. 볼게요. 템퍼런스, 에이스 소드. 이 템퍼런스는요, 이 절제라는 단어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놓아야 되는 것에 나오면 절제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예를 들면 뭔가 중간에서 계속 조율하던 역할을 하시다든지,
참았던 태도라든지 우리 여러분들이 맞춰줬던 습관들 말이죠. 그래서 그 균형 맞추기 역할을 그만두셔야 되고 에이스 소드로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 이 관계의 한계라든지 이 직장의 구조의 불공평함 이런 것들을 칼로 잘라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성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잘라내는 건 너무 성질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격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과한 조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스 소드는 이제 말로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판이 이제 기준을 말하는 판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도 참던 나를 노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새로 심게 되는 씨앗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 심게 되는 씨앗. 시그널. 제가 우리 여러분들 6번 이 식스 소드 카드로 배 타고 항해를 한다고 했는데 남십자성이 나와버렸어요. 이 남십자성은요. 항해할 때 방향을 잡는 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에도 써있듯이 시그널 이렇게 신호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씨앗의 의미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움직일까 말까 고민했고 떠날까 말까 생각했고 참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애매하지 않은 신호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제안을 하신다든지 갑자기 공고가 눈에 들어온다든지 생각하던 분야의 정보가 계속 뜬다든지 또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런 자리를 제안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들이 계기가 돼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방향 이정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 눈에 띄게 들어오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그널의 신호는요. 이 행동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쪽이야 하고 가리키는 그런 표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게 들으셔야 되는 거는 모든 정보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반복해서 보이는 건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현실 조건 같이 보셔야 되죠. 그래서 감정 폭발 신호가 아니고 차분한 확신에 가까운 신호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동하시게 되는 곳의 성격과 우리 여러분의 역할 어떤 게 있는지 흐름 보도록 할게요. 어떤 흐름인가요? 킹 원즈, 세븐 컵. 우리 여러분들의 옵션이 또 많아지네요. 자, 이렇게 새 판이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 판이 짜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나 옵션이 많다 보면 동시에 헷갈리는 그런 판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세븐 컵이 선택지가 많고 유혹도 많고 가능성도 많은 상태.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방향을 잡아가는 리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회는 많은데 하지만 아무거나 우리가 잡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안이 여러 개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람도 여러 명이 다가올 수 있고 하고 싶으신 것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 금전적인 방법도 다양하게 막 떠오른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세븐컵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다. 이런 상태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역할이 킹1으로 나왔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방향성을 이미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내가 어디로 갈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 거고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시는 거고요. 기회를 쫓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많은 옵션 중에서 선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 세븐컵의 함정은 에너지의 분산이에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가능성만 보다가 실행 안 하고
선택 미루다가 기회 놓치거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 킹원드가 그걸 제대로 잡아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탁 잡고 끌고 간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선택하시게 되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 조언 카드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 행운 조언 카드. 아쿠아마린. 너무 예쁜 카드. 아쿠아마린이에요. 행운은 큰 기회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우리 여러분들의 행운입니다. 왜냐면 이 세븐컵이 이미 나왔잖아요. 선택지가 많으면요. 갑자기 사람이 들떠요.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보이다가 저게 더 커 보이고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때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쿠아마린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흥분하지 마라. 또는 급해지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를 들면 계약은 하루 더 두고 읽어보기.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도 3번 이상 보고 판단하기. 또는 금전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래나 이런 것들은 뭔가 서면이나 텍스트로 남기기. 그리고 또 제안은 비교표 한번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기. 이렇게. 그래서 아쿠아마린이 얘기하는 건요. 감정이 잔잔할 때 진짜 방향이 보인다고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Let climb waters는요. 이게 잔잔해야 물결이 잔잔해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가 안전한지 보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물 사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뭔가 사주나 네이터 차트나 이런데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 여러분들이 감정에 예민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번 판이 속도가 좀 빠르고 액션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해주는 조언점으로는 차분하면 이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씩 실행해왔던 판이 확장되고 더 넓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신호를 받고 기회가 열릴 때 흥분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되 잔잔하게 그리고 상황을 조금은 이렇게 멀리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이 남십자성을 보고 만약에 배를 타고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파도가 막 치면은 이 별을 보고 따라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잔잔하게 가시면서 방향성을 읽어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3번 카드 옥색돌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 계셨던 어떤 판이었는지 Warning gives moon wisdom 카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서 계셨던 판은요. 뭔가 이루는 판이라기보다 깨달아가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겪어보셨다던가 또 뭔가 이렇게 공부를 어떤 것에 쭉 매진하셨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말 안 해도 분위기를 읽는 상태 그리고 예전처럼 쉽게 설레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머리로 이미 상황이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미 다 계산이 떨어진 그런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조용해 보였을 수 있고 속이 많이 단단해진 그런 시기에 계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혜가 깊어지면요.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그거 봤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해탈한 것처럼 성숙한 분들한테 책에서 배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 겪어봤어. 그 결말 뼈네. 무슨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겠네. 막 이렇게 뭔가 예측을 미리 막 해버린다던가. 괜히 시작했다가 또 힘들어. 그거 내가 안 해봐서 아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였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깊어지면 열정이 그래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정의 등폭락은 없이 감정으로 안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에서는 괜찮지만 동시에 조금은 무뎌진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판이 왜 움직일까? 펜타클, 세븐 원드.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자만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판이 흔들리는 것 같네요. 이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또는 방어해야 될 뭔가 어떤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포 펜타클이 말하는 건요. 뭔가 고집스럽게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안전지대,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예, 그걸 뜻하거든요. 그리고 세븐 원드는 외부 압력이 들어와서 도전을 받거나 뭔가 지켜야 할 영역이 생기거나 내가 방어해야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오래된 직장이나 프로젝트에서 지루함과 한계를 느끼다던가 또는 관계에서는 감정이나 책임 때문에 미루던 결정들을 더는 참지 못하게 된다던가 또는 금전적으로는 재정적 안정 때문에 버티던 구조가 이제 그 위협을 받거나 더 내가 뭔가 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이런 압박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판에서 놓아야 되는 건 뭔지. 자지먼트. 에이스 펜타클. 심판 카드는요, 보통 깨달음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노아의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짐,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지난 일들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 또는 이전에 내가 해봤어. 막 제가 아까 그랬죠.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때 안 되더라. 이거 있죠. 이걸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실수나 뭔가 계획이 잘 안 됐던 것에 대한 자기 채찍을 휘두르신다든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에이스 펜타클이 뭐냐면 실제 행동이나 기회, 물질적, 현실적, 시작, 그 씨앗을 심는다. 제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아야 된다라는 건 뭔가 작은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새로운 거 못하러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새로운 시도를 미루신다던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신다던가 이런 부분을 놓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안전지대와 시작하지 못한 기회를 내려놓으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셔야 움직임이 진짜 성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 심게 되는 새로운 씨앗 뭐가 있을지 볼게요. 셀프 트러스트. 본인을 믿으셔야 된다. 제가 아까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지혜가 많이 쌓였다. 경험 때문에. 자, 이 네클러스 성운이 그걸 바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게 지난 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닌 우리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은 이렇게 예쁘게 목걸이처럼 여러분을 만든 그 경험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 여러분들을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뭔가 기준으로 설정하실 때 남들 눈치, 외부 기준, 과거의 뭔가 실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의 경험과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을 신뢰하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을 확립하실 때 우리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건 된다. 내 선택을 믿어주셔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실수가 된더라도 경험으로 배운다. 내 목걸이 중에 예쁜 돌이 하나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남의 눈치나 또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별의 방향성을 보고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시는지 볼게요. 성 카드. Justice. 자, 우리 흐름이 너무너무 좋게 나왔어요.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양 카드는요, 밝고 활기찬 에너지죠. 태양은 성공, 명확성, 그리고 긍정적인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 우리 여러분들이 흘러가시게 된 새로운 판은요, 굉장히 밝은 판입니다. 기회가 분명히 보이고 방향도 확실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행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행동과 선택이 바로 결과로 연결되는 판일 거예요. 그리고 정의 카드 또한 판단과 균형, 책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어떤 것이 열리시더라도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움직여야 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책임진다. 그 행동의 결과가 반드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셔도 책임과 성과가 명확하게 연결될 거고요.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나 부업이나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실 것 같아요. 또 관계라면 솔직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게 되시고 그 결과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기회들, 그것을 또한 또 경험이 쌓아 축적되면서 혼자 끌려가는 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으실 거고요.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책임이 분리되지 않고 연결돼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취감이나 또는 내가 이렇게 정말로 나 혼자 배 위에서 이렇게 커가는 것이 아닌 진짜 성장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밝고 분명한 기회 속에서 책임감 있는 주체가 되셔야 되는 우리 여러분들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요. 행운 주원 카드도 한 장 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 행운 주원 카드. 골든. 우리 여러분의 행운 카드에서는 골든 칼사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행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운은요, 단순히 기회가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이 밝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결정하시면 주변의 인정이나 기회는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작은 성취들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다시 기회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긴장되지만 차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면 당연히 좋은 성과가 올 것이고요. 관계에서도 솔직한 기준을 지키면 편안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죠. 핵심 조언은요, 빚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주체가 되어서 움직였던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요, 컨피던스라고 있거든요. 자신감과 낙관, 긍정적인 거. 이런 거를 마음속에서부터 끌어내면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한 판이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막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런 걸 하라고 하지?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시는 게 좋고요. 한번 만나보고 결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금이 좋아, 지금이 편해 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이 빛나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에
자신감을 한 스푼 얹으셔서 우리 여러분의 빛을 세상에 보여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4번 요 빨간 돌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판에 서 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라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셨나 봐요. 이제 막 시작한 성장기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성장과 발전, 경험을 통한 배움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어떤 새로운 곳에 이동하셔서 거기서 새로 적응을 시작하셨다든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하셨다든지, 또는 인간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첫 단계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공부, 취미, 어떤 것들에서도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직 다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작은 변화들을 성장은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때 좀 중요한 포인트는 조급해하지 않고 유연함을 간직하면서 작은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자, 이 판이 움직이는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넌즈, 킹컵.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판에 계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뭔가 과부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참고 감내해오고 과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일들이 많았던 상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떠안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있으셨을 수 있고요. 또는 감정적으로 어떤 책임과 선택을 균형 있게 관리하셨어야 됐고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성숙함, 이런 면이 필요했다. 뭔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셨다거나 뭐 이 직전에 그런 일들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고 책임 있는 이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테넌트가 주는 압박감과 킹컵이 요구하는 성숙한 선택 사이에서 움직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부담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감정과 책임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때 놓아야 되는 게 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놓으셔야 되는 게 뭔지. 놓아야 되는 거. 세븐 소드, 에이스 소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성장하는 판이 이제 바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놓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 세븐 소드는 제가 보통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도둑놈 카드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계산하거나 계산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또는 누군가를 회피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피하거나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 카드거든요. 눈치 보면서 뭔가 안전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잡하게 숨기거나 계산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 전에 이 무거운 책임을 들고 계셨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유연함을 갖출 수밖에 없었을 수 있는데 이제 더는 그러지 않으셔야 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또 이 에피소드는요, 자기 제한, 두려움, 심리적인 갇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 스스로 만드는 한계, 그런 한계점 있잖아요.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틀에 갇혀진 그런 생각들,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움츠러드는 거, 이런 것들. 두려움과 자기 제한을 내려놓으셔야지 새로운 판에서 유연하게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어떤 씨앗을 새로 심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gratitude.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싶었지만 너무 현실적인 압박, 중압감,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압박감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있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책임감, 성취를 기반으로 한 이 그레이티튜드를 가지게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감사는요, 단순히 마음가짐이 아니고요. 이 판을 안정시킬 거고요. 새로 들어가신 그 판이든 뭔가 새롭게 맡게 되신 역할이든 내 기준 자체가 좀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작은 성취와 자원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로 카드로 흐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킹 펜타클, 이 체리언 카드. 여기 킹 펜타클이라는 인물이 너무너무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을 원하셨던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이 킹 펜타클은요, 현실적인 성공, 안정, 책임 있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판에서는요, 실질적 성취 그리고 안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실 거예요. 재정, 일, 인간관계 등 어떤 것들이어도 현실적인 결과를 중요시하고 움직이실 거고요. 단순히 기회가 많은 판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의 실행 가능한 기회를 선택하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그런 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차 카드 또한 의지, 추진력, 결단을 상징하거든요. 이 길에 딱 출발 전에 서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와 방향 모두 스스로 핸들링 하시면서 가셔야 되겠지만 장애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카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의 속도와 선택이 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과 목표를 잡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얻으실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뭔가 새 프로젝트나 팀을 맡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신다든지 그 안에 이런 일원이어도 그 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또 뭔가 금전적이나 사업적 결정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옵션 중에 실현 가능한 선택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인간관계에서는 중요한 관계, 내가 오래오래 가져갈, 내가 감사하며 가져갈 인연들만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또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 주황 카드도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행운 주황 카드. 아메트르. 제가 앞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성과, 방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아메트린이 조언해 주는 건 뭐냐면요. 균형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메트린은 정신, 물질 또는 감정, 논리, 그다음에 내면, 외부 이렇게 세 개의 균형을 상징하는 원석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성공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감 이런 것도 함께 통합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즉 마음과 머리 그다음에 직감과 계획 이런 것들을 동시에 밸런스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직장에서 이제 뭔가 프로젝트 추진하실 때도 실적과 함께 또 그 팀원들 감사한 인물들 그것도 같이 분위기 고려하시면서 밸런스 유지하셔야 되고 뭔가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수익 리스크도 계산하시되 직관적인 판단으로 뭔가 투자를 하신다든지 결정을 내리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인간관계라면 책임과 선택 지키시면서 감정이나 신뢰도 반드시 통합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계획을 실행하시더라도 우리 여러분의 내적 만족감, 그런 뭐가 있을까요? 자기 취미생활 하신다든지, 자기 개발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야 된다. 너무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리 여러분들은 작은 성장을 시작으로 책임과 감정을 균형 있게 관리하게 되실 거고요. 두려움이나 계산적인 부분들 내려놓으시고 현실적 성취와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면 이 새로운 판에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4번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5번 카드 노란 돌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 있었던 판이 어떤 판이었는지 자, 셀프 러브 카드가 나왔어요. 성장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돌보고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판이 어떤 판이었냐면 우리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돌보셨고 우리 여러분과 스스로 대화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는 단계, 그리고 과거의 상처나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도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안정감을 좀 키워온 시기, 그리고 외부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내 기준을 중심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이 판이 왜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세븐 소드, 파이브 소드. 여러분들 혹시 혼자인 시간이 너무 좀 오래되셨거나 그랬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나를 돌보던 시간들이 있으셨다 보니 주변을 좀 돌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좀 어두운 사이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좁은 자기 중심이라든지 지나친 동일시. 이 지나친 동일시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걸 남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르거든요. 나랑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를 기준으로 내 행동과 감정을 조율했다거나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함으로에도 불구하고 외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어 보여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판이 움직이는 이유가 좀 외부에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놓아야 되는 것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놓아야 되는 것과 같이 놓아야 되는 것. A 펜타클, 5 하트. 우리 여러분들이 셀프 러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은 좀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놓아야 되는 곳에서 A 펜타클이 나왔어요. A 펜타클은 뭐냐면요. 노력과 반복 속에서 완벽함에 집착했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 셀프 러브가 나왔지만 진짜 사랑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결과에만 집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과 배움이 아니고 자기 과중, 그리고 부담, 그다음에 자기 판단 또는 강박 이런 것들로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완드는요. 불필요한 경쟁이나 갈등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 남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더라도 말이죠.
너 이게 최선이야? 하고 스스로를 압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실제로는 뭔가 우리 여러분들이 남을 동일시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남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배타적이거나 좀 수동적이었던 태도 이런 부분들 그게 또 안 맞으면 이게 내 생각이 너무 맞다고 생각한 나머지 싸워서 이득이 되지 않아도 뭔가 좀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과거 패턴 이런 것들은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완벽이나 경쟁 또는 자기 스스로와의 경쟁이더라도 말이에요.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여러분의 속도와 기준으로 좀 자유롭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씨앗 카드 어떤 게 심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레스큐. 제가 아마 오늘 리딩에서 쓰려고 글자를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읽을 글귀 중에 한 글귀 읽어드릴게요.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다. 스스로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는 짤이었습니다. 그 글귀가 바로 이 카드예요. 스스로를 구하고 새로운 관점과 선택으로 자유로워지는 씨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완벽주의, 불필요한 경쟁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구조하는 단계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스스로를 구하는 능력, 나를 스스로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기준에 묶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판단과 감정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스스로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마음의 공간을 좀 확보하시고요. 좀 뭔가 이전에 좀 제한적이거나 경쟁적이거나 너무 나를 몰아붙였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좀 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이나 내가 도전함에 있어서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험을 시키는 거 있죠. 왜 우리네 양육자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경험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해보면서 배워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경험을 시키죠. 그 아이들은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막 이런 것이 두렵지만 그래도 시도를 통해서 걸음마도 하게 되고 자전거도 타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를 경험을 시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배움을 얻고 거기에서 성취를 얻어가면서 본인 스스로를 구조해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레스큐가 외부에서 누군가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판이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 보도록 할게요. 휠 오브 포춘. 좌지먼트. 우리 여러분들의 새롭게 이동하는 이 판의 성격은요, 뭔가 변화와 순환, 뭔가 때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삶의 흐름이 좀 움직이고 예기치 못한 기회 또는 무언가 굴러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행운이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판이에요. 그리고 또 심판 카드 또한 과거의 경험과 선택이 뭔가 현재의 결과와 맞물려서 평가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하고 외부의 그런 자극이나 외부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었다면 이번에는 그거를 좀 깨고 나오는 그런 내가 좀 타이밍을 잡아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했었을 때 안 됐었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 있죠. 그게 나를 스스로를 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행운 좋은 카드도 한번 볼게요. 우리 5번 분들의 조언 카드로는 카넬리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넬리안은요, 열정과 창의력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열정과 창의력을 불어넣기를 조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단순한 계획이나 뭐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패션, 열정이죠.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고 즐기는 것을 따라가야 이 판이 후레바퀴가 잘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뭔가 예를 들자면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역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어때요? 이런 방향성 어때요?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실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의 표현이나 솔직한 소통으로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내가 너무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좀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하게 열정적으로 한번 풍성하게 만들어 보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개발이나 뭔가 다른 분야, 흥미와 열정을 중심으로 한번 실행에 옮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과 창의력이 이 판의 행운과 연결될 거고요.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두려움이나 갈등 또는 경쟁, 이런 비교 이런 것에 묶이지 않으시고 우리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공과 만족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열정과 창의력이 결국 우리 여러분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5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 물병 자리의 에너지는요, 이 내 예쁜 물병 안에 무엇을 담는지 이런 걸 선택하는 그런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우리 여러분다움. 뭐 드라마에서 그렇죠. 나다운 게 뭔데요? 바로 그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유무는 안전한 판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식과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더 넓은 무대로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도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은 그 판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딩 들어주시는 분들 위해서 히든 카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원석 카드, 탄자나이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전체 리딩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 패턴과 제한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탄자나이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지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실적 성공만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 안에 직관과 통찰 그리고 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과 열정, 여러분 자기 돌봄, 균형과 통합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 성찰과 연결된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과 선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여러분이 만들어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내면의 지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외부의 모든 일들, 사람들, 상황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언점이 되는 그런 리딩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제 리딩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